제가 발표할 논문은 Deep SDF Learning Continuous Signed Distance Functions for Shape Representation입니다. 이거 그 보내주신 논문 리스트에서 있었던 논문이고, 제가 이쪽 분야는 진짜 거의 문외한일 정도로 몰라가지고 좀 약간 피인용수 많고 이런 걸로 찾아봤는데, 좀 옛날에 나온 논문이지만 굉장히 많이 피인용되기도 하고 해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좀 처음 접하는 내용이 저는 많아가지고 이해를 많이 못한 것 같아서 혹시 뭐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게 있으면 덧붙여 주셔도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트로덕션인데요. 저희가 딥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는 아주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스페이스와 타임 컴플렉시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빨리 3차원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빨리 이 컴플렉시티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좀 더 이제 클래식하고 좀 더 클래식한 방법인 서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이 기존에 있었는데 얘네들은 주로 이제 트라이앵글이나 쿼드 메쉬라는 방법들이 존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왜 문제가 있었냐면 어, 이 학습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잘 모르는 벌틱스나 그리고 의미의 뭔가 형상이 들어오면 얘네가 잘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3D 데이터 인풋이나 3D 뭐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을 뭐 3D로 인퍼런스 할 때, 그리고 이 이미지를 리컨할 때 이런 제한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안한 방법은 좀 더 이 제너러티브 3D 모델링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 기법을 여기서 도입을 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 게 효율적이고 잘 표현되고 그리고 fully continuous하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을 여기서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SDF를 Deep SDF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한 필드를 만들 수 있어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거를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한 컨티뉴어스 레프레젠테이션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런드 쉐입 컨디션드 클래시파이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 디시전 바운더리가 그 그 아, 쉐이프의 그 바운더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DF 값이 0보다 작고 SDF 값이 0보다 크니까 이 바운더리 자체가 이 토끼 모양을 형상화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SDF가 0인 게 얘 오브젝트의 디시전을 오브젝트의 바운더리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논문 이전 연구에서는 그 컨티뉴어스하고 좀 더 일반적인 3D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든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SDF를 모델링하는 거를 여기서 처음으로 제안을 했다는 게 컨트리뷰션으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 앞에서 계속 강조했다시피 연속적인 임플리시 설페이스를 모델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뒤에서 설명할 내용인데 오토 디코더라는 거를 처음 도입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그냥 레프레젠테이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양 모델링뿐만 아니라 컴플리션 태스크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기존에 있었던 방법들과는 달리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안 그러면 뭔가 기존에 없던 트레이닝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형상이 들어왔을 때도 잘 모양을 리컨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고, 그 기존의 소타 결과들과 비교했을 때도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펙티브니스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7.4 메가바이트밖에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적은 게 이 싱글 그 압축되지 않은 네, 이게 512x3인데 그거의 3D 비트맵이 16.8 메가바이트니까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인데 크게 세 가지를 볼 건데요. 먼저 이제 기존의 3D 쉐입 러닝 과정에서 쓰이는 레프레젠테이션 방법들을 크게 세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포인트 베이스인데요. 그 저희도 몇 번 다룬 적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네, 그런 3D 쉐입 러닝입니다. 그래서 이때 포인트 클라우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카메라나 센서가 가지고 있는 로 데이터를 그 3D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바로 이렇게 매치시켜주는 그런 테크닉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3D 러닝 자체에 가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포인트넷의 경우는 맥스플링을 사용해서 글로벌 쉐입 피처를 뽑아내고 그리고 포인트 제너레이션 네트워크에 자주 쓰이고 있다고 예시를 들어줬고요. 근데 이제 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워터타입 서페이스를 만드는데 이런 서페이스를 잘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게 아니면 잘 못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워터타입 서페이스라는 거는 하나의 클로즈드 서페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점이 있으면서 이제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얘기를 해주는 게 메쉬 베이스인데요. 이 메쉬 베이스는 먼저 지정되어 있는 템플릿 메쉬를 가지고 얘와 비슷하게 생긴 오브젝트들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얘의 문제점은 이 메쉬 토폴로지에 맞는 것만 표현이 잘 되고 그거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굉장히 결과가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클로즈 메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여기서 메쉬 베이스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로즈 메쉬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피어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형상학적으로 스피어에 비슷한 구조만 또 표현이 가능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복셀 베이스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복셀은 그냥 3D 그리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도 컨볼루션을 3D 도메인으로 옮겼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 컴퓨테이셔널 리소스랑 메모리가 얘는 너무 3차원으로 넘어가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128x3 정도로만 낮은 레졸루션으로에서만 잘 쓰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밀한 디테일은 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인퍼런스를 했을 때 이 복셀들이 실제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결과가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셀 베이스 기법에서는 SDF 볼륨이 데이터셋 모양의 데이터셋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나의 그 오브젝트 자체를 표현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루어져 있는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기법들은 이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피처나 그런 스페이스를 찾는데 지금 에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법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겐입니다. 그래서 겐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많이 다뤄가지고 뺐는데 특히 겐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들자면 3D 도메인에서는 복셀 레프레젠테이션을 모델링하는 겐 모델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토폴로지컬하게 구형인 거를 하는 모델이 많다고 여기 써놨더라고요.
네, 근데 뭐 엄청 자세하게 언급된 거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이제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게 오토 인코더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오토 인코더는 오리지널하게 인풋으로 들어오는 것과 비슷한 애를 복제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피처 러닝 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 바틀넥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피처 러닝 툴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3D 비전에서 많이 쓰이는 게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즉 VA로 잘 알려져 있는 이 VA 러닝 스킴을 자주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얘 역시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바틀넥 가우시안 노이즈가 여기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얘 가우시안 노이즈로 인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저는 이 방법은 잘 몰랐었는데 옵티마이징 레이턴트 벡터스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얘는 이제 디코더만 있는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디코더만 쓰는 이유는 그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인코더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디코더만 있는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탄이라는 연구자의 연구에서 레이턴트 벡터를 옵티마이징을 하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 포인트에 각각 매칭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디코더 웨이트가 백프로페게이션을 통해서 학습이 되면서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방법을 도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 디코더들은 그 디코더만 있는 구조에서 셀프 리컨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 여기서 제안하는 모델도 디코더만 있는 네트워크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쉐이프 컴플리션인데 이 태스크에서도 여기서 제안한 딥 SDF가 잘 적용이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냥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3D 쉐이프 컴플리션 태스크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예측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2D 버전으로 생각을 하면 이미지 인페인팅이랑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포인트 클라우드에서는 여기서 저도 처음 본 건데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을 피팅을 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포화송 문제로 보고서 이미지 리컨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많이 해왔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포인트 클라우드 방법이고 현재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를 많이 사용을 해서 예측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SDF를 모델링하는 학습을 하는 과정이 수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라고 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DF 값이 0이면 그런 제로 아이소 서페이스가 바로 이 오브젝트의 바운더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이거를 학습을 시켜서 얘가 이제 그 SDF가 0인 값을 잘 예측하도록 얘를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일단 SDF 즉 Signed Distance 펑션이 연속 함수인데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한 포인트가 있을 때 이 포인트를 SDF 함수에 넣어주면 이 내뱉는 값이 가장 가까운 서페이스와 이 점 사이의 거리를 내뱉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일정한 면이 있으면 그 면과 얘의 거리를 표현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부호가 나오는데 왜냐면 이름 자체가 사인드잖아요. 그래서 부호는 이제 뭘 뜻해주냐면 이 면을 기준으로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인트가 면의 안쪽에 있으면 네거티브 사인을 갖게 되고 바깥쪽에 있으면 이제 포지티브 사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딥러닝으로 해결한 방법은 뭐냐면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 SDF 값을 포인트 샘플로부터 예측하는 그런 거를 수행을 한 건데요. 그래서 사실 모델이나 이런 것만 보면 굉장히 그냥 간단한 FCN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습이 되면
주어진 값을 딱 인풋을 넣어주면 SDF 밸류가 딱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SDF 밸류들을 가지고 그게 0인 점을 찾으면 그게 이제 오브젝트의 바운더리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수식인데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수식은 아니고, 보면 이제 데이터셋 X가 주어지는데, 이 X가 뭐에 짝이냐면 그 3D 포인트 샘플과 그 SDF 밸류를 짝지어준 값입니다. 그래서 x, s라고 되어 있는데, x라는 포인트에 SDF 값을 s라고 해줘서 n을 이제 짝지어주고, 여기서 이제 트레인 파라미터 세타가 네, 들어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모델 자체가 굉장히 간단한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SDF 실제 값을 잘 예측하도록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과정에서 요 로스 값을 프리딕트 값과 진짜 SDF 값을 차이를 줄여주는 그거 로스를 미니마이징 해주는 거를 목표로 애가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이와 같이 에런 로스 펑션, 잘 알고 계시는 에런 로스 펑션을 가지고 여기서 코스트 펑션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클램프가 등장을 해서 이게 클램프가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이제 클램프 X랑 델타가 있으면 이게 맥스, 민맥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이제 델타라는 값이 새로 등장을 했다는 건데, 이 델타는 학습을 약간 조절해주는 파라미터라고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델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네트워크 캐퍼시티를 서페이스 근처 디테일을 잡는데 좀 더 집중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자세하게 설명이 안 나와서 저도 정확히 뭔 얘기인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아무튼 이제 델타 값이 작으면 이 서페이스 주변 근방의 디테일을 좀 더 잘 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싱글 쉐입 딥 SDF라고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3차원 좌표값을 넣어주면 얘가 그냥 바로 SDF 값으로 나오는 아주 간단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8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의 층에는 이제 드롭아웃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512 디멘션을 가지고 렐루를 통해서 논 리니어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풋에서만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되게 좀 약간 독특했던 점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많이 쓰는데, 이런 학습 과정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학습을 언스테이블하게 만들어서 여기서는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을 썼다고 합니다. 네, 옵티마이저로는 아담을 썼고요. 이게 한번 학습이 하게 되면 이제 서페이스 자체가 0, SDF가 0인 값으로 임플리시트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 값들을 레이 캐스팅이나 마칭 큐브라는 방법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저희가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에 리절트 부분에 보면 이런 레이 캐스팅과 마칭 큐브 방법을 사용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이미지들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네트워크의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이 정확하게 노멀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이거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선 이제 앞에는 간단히 그냥 좌표값을 넣어주면 SDF 값이 떡 나오는 굉장히 단순한 모양이었는데, 여기선 이제 코디드 쉐입 SDF라고 여기가 뭐 하나가 더 붙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왜 넘어가게 되는지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앞에서 언급한 것 중 하나가 각각 물체나 각각의 모양마다 얘를 학습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사실 그렇게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필요한 모델은 뭔가 다양한 모양들을 다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뭔가
얘네 정보들을 인베딩을 해주는 그런 모델이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각각의 모양에 대한 모델이 필요한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 게 레이턴트 벡터 Z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쉐이프가 있을 때 그 쉐이프를 이제 i로 인덱스를 하고 이제 f세타 zix는 sdfix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f세타가 3D 로케이션 좌표인 x 좌표 컬인 x와 그리고 이제 레이턴트 벡터 z로 표현이 되게 되고, 이제 그러면 이 전체 모양을 표현하는 SDF를 얘가 내뱉게 아웃풋을 내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그저 좌표뿐만이 아니라 레이턴트 벡터의 컨디셔닝을 시킴으로써 하나의 싱글 뉴럴 네트워크로 여러 가지 모양의 SDF를 잘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냥 기존의 XYZ만 있던 거에 레이턴트 벡터 Z까지 포함을 해서 인풋을 넣어주면 SDF 값과 그리고 이제 얘 3D 로케이션이 동시에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내게 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은 모양의 이제 여러 가지 모양들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이 여러 가지 모양들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제가 앞에서 인트로 부분, 릴레이티드 웍스에서 말씀드렸던 인코더가 없는, 디코더만 없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오토 인코더나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틀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나 그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자연적으로 학습을 잘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은 오토 인코더의 경우 이 학습 과정에는 인코더, 디코더 물론 다 쓰이지만 그 인퍼런스 과정에서는 디코더만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아예 인코더가 그 인퍼런스 과정에 쓰이지 않으니까 학습 과정에서도 얘가 그렇게 큰 역할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아예 빼버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토 디코더라고 부르는데요. 디코더만 있는 구조를. 그래서 인코더 없이 쉐이프 인베딩을 배우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표인 연속적인 SDF 값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오토 디코더 구조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도입을 해줬고,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식이 나옵니다. 일단 좀 더 그림으로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오토 인코더 구조가 원래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디코더만 있다 보니까 그냥 딱 디코더만 타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고, 근데 그럼 이제 내가 레이턴트 벡터가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아웃풋 결과 자체를 다시 백프로퍼게이션 해가지고 얘를 다시 넣어줍니다. 붙여 넣어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얘가 학습을 하게 되는데, 식을 간단히 보자면 n개의 쉐이프가 있고 이 n개 쉐이프가 다 SDF로 표현이 돼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모양마다 K개의 포인트 샘플과 그거에 매치가 되는 SDF 값들을 이렇게 데이터셋으로 준비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제 쉐이프 코드 ZI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쉐이프 코드 ZI에 대한 포스테리어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타가 SDF 라이클리후드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 레이턴트 쉐이프 코드 스페이스에서 그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0이 평균이 멀티베리엇 가우시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얘가 이제 스피리얼 코베리언스인 시그마 제곱 i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냥 넘겨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SDF likelihood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F세타, ZIXJ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SDF likelihood와 실제 SDF 값인 SJ를 해줬을 때 얘의 로스를 이제 미니멀라이즈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타임에는 이 조인트 로그 포스테리어를 맥시마이즈를 해주면 되겠죠. 모든 n개 쉐입이 있으니 모든 쉐입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인퍼런스에서는 요 세타 값을 고정을 해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쉐이프 코드 ZI가 MAP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Z 값이 예측이 되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얘가 SDF 값이 SDF로 이제 이 모양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네, 진행이 되고, 그랬을 때 요 앞에 그 공식이랑 수식들이 SDF 샘플한테 다 괜찮게 맞아 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장점은 임의의 모양과 임의의 그 분포를 가진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얘가 수행을 할 수 있다, 모양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Z에 대해서 이제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다 미분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딥 SDF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그 옵저베이션이든 다 얘가 이제 표현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게 장점인 이유는 오토 인코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풋과 비슷한 모양이나 형태를 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의존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딥 SDF는 그렇지 않고 이제 연속적인 SDF 값을 내뱉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든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다음 설명은 뭐냐면 앞에서 나왔던 이 아웃풋 값을 스택을 해줘가지고 인풋을 다시 넣어줘가지고 넣어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딥 SDF의 표현력이 좋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기하학적인 디테일을 얼마나 잘 살리는지, 그리고 이제 일반화를 얼마나 잘 하는지, 요거를 두 개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네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 결과를 보시면 되는데, 트레이닝 데이터를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그리고 이제 언시인 쉐입이라고 하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새로운 모양을 얼마나 잘 리컨을 해내는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컴플리션 태스크를 얼마나 잘 수행을 하는지,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많이 쓰이는 쉐이프넷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이제 비교를 위해서 기존의 소타 모델들인 옥트리 베이스드 메서드 OGN과 메시 베이스 메서드인 아틀라스넷, 그리고 이제 볼류메트릭 SDF 컴플리션에서 소타인 3D EPN을 가지고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모델들을 각각 비교하는 표인데요. 3D EPN과 OGN, 아틀라스넷 스피어와 아틀라스넷 25가 있고, 그리고 이 딥 SDF가 여기서 제안한 방법입니다. 그 타입을 보시면 메시, 옥트리, 복셀, 그리고 얘는 SDF, 컨티뉴어스 SDF라는 걸 알 수 있고, 능력을 보시면 서페이스 노멀 같은 경우는 3D EPN이나 딥 SDF만 표현이 가능하고, 클로스 서페이스 같은 경우는 메쉬는 아까 그 클로스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클로스가 잘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스피어 메쉬를 사용을 하면 클로스 서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또 확인을 할 수 있고, 모델 사이즈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얘가 가볍고 효율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0.0074GB로 다른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단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인퍼런스 타임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모델에 비해서 인퍼런스 타임이 9.72초 정도로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도 단점으로 마지막에 컨클루전 부분에 언급을 해놨긴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밸루에이션 태스크는 뭐 CKU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K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 있는 논 쉐이프,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 셋을 표현하는 거. 그리고 이제 U의 경우는 언논 쉐이프, 그러니까 테스트 셋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언논 쉐입을 표현하는 거, 그리고 이제 C의 경우는 그냥 쉐이프 컴플리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애초에 3D EPN 같은 경우는 요 쉐입 컴플리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고 나머지도 뭐 논 쉐입, 언논 쉐입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 특정 태스크를 타겟으로 하고 만들어진 모델들이기 때문에 각각 뭐 1개, 2개 정도만 수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딥 SDF가 장점을 가지는 게 얘는 요 모든 태스크를 다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이제 그래서 알고 있는 3D 쉐입을 표현하는 방법, 즉 학습 데이터를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인데요. 매트릭 상으로 보시면 네, 매트릭 상으로 보시면 딥 SDF가 결과가 가장 좋은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OGN과 아틀라스 넷을 그 참퍼 디스턴스를 먼저 보시면 되는데 이 CD를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작을수록 값이 작을수록 좋은 건데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EMD라는 또 다른 매트릭이 있는데 이건 저도 잘 모르는 매트릭이었는데 얼스 무버 디스턴스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 차이가 되게 굉장히 근소하잖아요. 이 앞다른 매트릭에 비해서.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적혀져 있는 게 계산을 할 때 EMD의 경우는 500포인트를 잡고서 매트릭 계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얘가 잘 표현되는지를 매트릭이 잘 표현을 못해서 네, 그래서 차이가 적게 나는 건데 요 CD를 보면 요 CD의 경우는 거의 3만 포인트를 잡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큰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량적인 결과고 실제 정성적인 결과를 봤을 때 요게 DSDF를 비주얼레이션 한 거고 얘는 이제 OGN 결과인데 그럼 이제 매트릭상을 봤을 때보다 더 결과 차이가 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뭔가 사람이 딱 봤을 때 가시적으로 얘가 훨씬 잘했구나를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은 이제 테스트 3D 쉐입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를 보는 건데요. 오토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태스크로 따지자면 언논 쉐입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딥 SDF가 가장 좋은 결과를 거의 대부분 내주고 있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시각적으로도 보셨을 때 이게 GT 값이고 이게 딥 SDF가 예측한 거 그리고 나머지는 아틀라스 넷이 예측한 결과입니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큰 차이가 느껴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나 그럴 때는 아틀라스 넷이 결과가 조금 더 좋은 경우도 거의 적지만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틀라스 넷의 경우는 어, 어, 그 구멍이 없거나 뭔가 조금 일관적인 모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측을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테이블의 결과가 더 좋은 거를 봤을 때처럼 되게 단순한 쉐입이거나 그리고 평면처럼 좀 일관성을 가지는 쉐입은 되게 예측을 잘하는데 근데 이제 구멍이나 뭔가 복잡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쉐입 클래스에 대해서는 예측을 굉장히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이 의자를 보셨을 때 아틀라스 넷의 경우는 의자 등판에 아예 구멍이 안 생겼죠. 그래서 이 아틀라스 넷이 이 의자 뒷면을 디테일을 살리지 못하는 것처럼 얘는 이제 구멍이 있는 구조에는 굉장히 취약한데 딥 SDF의 경우는 그런 경우도 없이 잘 예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쉐이프 컴플리션인데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딥 SDF 프레임워크에서 쉐이프 컴플리션은 쉐이프 코드 일부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 모양의 일부 정보가 들어왔을 때 얘를 가장 잘 설명하는 쉐이프 코드를 찾아내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결과가 나와 있는데 매트릭상으로 딥 SDF가 다
소타를 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시각적으로도 훨씬 잘 맞추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일부가 들어온 것뿐만이 아니라 포인트 클라우드로 되게 노이즈한 애가 들어왔을 때 이 노이즈한 거를 해결하는 능력도 크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건 약간 그 추가 보충 자료에 나왔던 그냥 간단한 실험인데, 이렇게 일부만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노이즈한 데이터로 들어와도 얘가 어느 정도는 수정을 잘 잡아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연속인 SDF 방법으로 좀 더 시각적으로 봤을 때나, 그리고 뭔가 모양도 정확하게 잘 잡아낸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끝인데, 큐프에서는 그냥 앞에 얘기를 복습을 해주면서 또 하나 이제 언급을 했던 게, 아까 제가 유일하게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인퍼런스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그냥 퓨처워크 이런 데서 간단히 언급을 했던 건데, 아담을 좀 더 그냥 효과적인 가우스 뉴턴이나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바꿨을 때 이거는 속도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SDF를 예측하는 그냥 학습 3D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들어서 이 여러 모양들을, 복잡하고 다양한 모양들을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이 논문의 요지였고요.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질문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쉐입 컴프레션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인퍼런스니까 그 쉐입에 대해서 일부가 주어지면은 그것에 대한 레이턴트 코드를 옵티마이즈하고, 그리고 네. 쿼리 포인트들에 대해서 SDF 밸류를 이제 출력을 할 때 네. 그러면은 이 기존에 있는 이 일부 점에 대한 SDF 밸류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일단 그 일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그 SDF 값들이 인풋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그 벡터 그 뭐라고 하지, 쉐이프 코드 중에서 그 들어온 정보랑 가장 잘 맞는 쉐이프 코드를 하나 빼는 다음에 걔를 이제 아니까, 쉐이프 코드를 아니까 걔를 통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채운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어차피 이거 여기 그 일부 어차피 이거 쉐입이니까 STF 밸류 0인 거 알겠고, 네네네, 그쵸. 그러면은 그 있겠네요. 그러면 네네네. 이거 통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